안녕하십니까. 지산 가스다 지산 전장령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 그리고 자동차 기능 종합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꾸 맞는 분들은 대부분 정해진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0여 년을 넘게 이 자동차 정비를 하고 지금은 중고차 평가사를 하고 있어요, 대기업.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엔진, 배출가스, 기준초과죠. 여기서 제일 많이 불합격이 돼요. 여기 배출가스를 보시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공기 과잉률 이렇게 나와요. 이건 제 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배출가스가 빠꾸 맞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점화 장치에 점화 그러다 보면은 가솔린 같은 경우는 스파크 플러그예요. 스파크 플러그 뒤에 이그니션 코일 예저 요거, 그리고 디젤은 글로우 플러그, 가열 플러그, 예열 플러그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랜저 IG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O2 센서, 산소 센서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갖고 가서 빠꾸를 맞아. 불합격. 이 그랜저 IG들은 10만 킬로를 못 넘고 다 나간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죠? 3300cc예요. 그랜저 IG는 3000cc고 얘가 O2 센서예요, 산소 센서. 얘네들이 노후돼 갖고 어떻게 보면 CO, HC, NOx를 못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빠꾸를 맞는 거예요. 4개가 들어가요, 4개가. 얘 같은 경우는 요런 게 좀 잘 나가고, 예전에 중고차 영상에서 G90 5000cc 타우 엔진들 이거 잘 나간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기초적으로 여러분들 거주지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에서 오일이라도 교환을 하고 가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건데, 교환을 할 때 말씀을 드려야죠. 거기 정비사님한테, 사장님이나 나 검사 갈 거라고. 그럼 스캐너로 또 확인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거 나온단 말이야, 스캐너에. 그래서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괜히 빠꾸 맞고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3번 빠꾸 맞으면 폐차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적은 돈으로 고칠 수 있던 것도 괜히 기다렸다가 내가 무슨 죄인 마냥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 애들이 있어요. 과다하게. 엔진 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촉매 가서 거기 가서 들러붙어 있어. 손님들은 엔진 먹는다고 그래. 쇳덩어리는 오일을 먹질 않아요. 그냥 나가는 거야, 이렇게 바깥으로. 흙기 압이 있으면 배기 압이 있는데 배출가스를 통해서 같이 나가버린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쌓이냐? 배기 매뉴얼들 통해서 그 파이프로 쭉 내려오잖아요. 센터 파이프 있고 엔드 머플러 있고.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죠? 대부분 촉매라는 게 있어요. 촉매에 가서 다 쌓여. 그래서 엔진 경고등 띄우고 이래요, 심한 차들은. 근데 걔 원인은 뭐예요? 엔진이잖아, 엔진. 근데 촉매를 갈아봐야 그 촉매는 나중에 다시 간다고. 오일이 과도하게 소모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들은 일단 100% 빠꾸예요. 예전에 이 더뉴 그랜저 IG 2.5들 엔진오일 과다하게 없어지는 애들, 그런 애들이 배출가스 통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CO, HC, NOx 공기 과잉률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 대표적으로 요즘에 아직도 디젤 차량들이 많아요. 얘네들은 매연 농도 초과야.
여하튼 DPF 막히거나 재생이 불량이 되는 거야. DPF가 이 태워줘야 되는데 그게 불량이에요. 그러면 또 불량이 한 가지가 있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인젝터, 얘 분사 불량이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배출가스에서 다 빠꾸 맞아요. 거기다 무슨 문제가 있냐, EGR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서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 EGR 밸브가 카본이 누적이 돼요. 그래서 얘가 맛이 가. 그래서 그냥 교환인데, 얘 때문에 또 빠꾸를 많이 맞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그래요. 배출가스가. 그리고 디젤들은 예전에도 제가 장거리를 1시간, 2시간 거리를 한 달에 2번 정도는 해라 그랬잖아요. 디젤은 태생적으로 애쉬라는 게 쌓여요. 그러면은 단거리 주행 위주 차량들은 그게 많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더 많이 쌓여요. 장거리 뛰는 차량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출가스 검사에서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때문에 걸린다 그러면은, 디젤 차량, 경유 차량들 같은 경우는 매연 농도 초과가 첫 번째, DPF 막힘, 재생 불량, 그리고 이 인젝터 분사 불량, 그리고 이 EGR 카본 누적, 이런 차량들은 거의 100% 빠꾸 맞을 확률이 높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디젤 차량들 DPF 클리너라는 게 요즘에 연료 첨가제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회사 제품이라도 그걸 넣든가, 그리고 장거리를 좀 타든가,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검사 때 좋고, 검사 때 좋지만은 엔진 자체도 사실 좋아요. 사람도 많이 먹으면 많이 배설을 해야 돼. 똑같아. 근데 단거리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그대로 변비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장거리를 좀 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딱 검사에 내가 합격 맞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엔진 관리까지 아주 베스트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사장을 가보시면 제동 검사를 해요. 강제로. 이런 롤라, 쇳덩어리도 된 거, 긴 거, 큰 거. 검사장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검사장에서 영상 찍는 거는 불법이래요. 그래서 못 찍었는데, 그걸 보여주면 좋은데, 그 롤라에다 놓고 돌리거든요. 그리고 검사원들이 그걸 제동을 해보고 테스팅을 해보고 스캐너로다가 또 체크가 되나 안 되나, 그걸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진 체크 등 배출가스 관련 고장 코드, ABS, ESP, 에어백 경고 등, 그리고 간헐적으로 뭐 점등되는 이력이 있나 없나, 그걸 검사원들이 다 확인을 해요. 근데 수치상으로는 안 좋은데 경고등을 안 띄우는 애들이 있어. 과거 고장 코드에 저장이 돼 있는데 수치상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아리까리하게 죽은 애들. 그런 애들도 불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제동력 같은 경우는 이 승용차, 승용용 SV, 뭐 MPV 다 좌우 제동력 했을 때 4바퀴잖아요 지금. 그러면 좌우 제동력이 편차로 초과가 되는데, 이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겠죠? 마모 상태를 확인하고, 이 캘리퍼 얘가 고착이 됐나, 그건 강제로 다 해보면 돼요. 이 디스크 브레이크 변형, 이런 EPB 차량들은 EPB 이런 거 작동이 되나 안 되나, 불량인가 그거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사장에서 불합격 맞는 거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요즘에는 DRL이라고 그래갖고 데이 나이트 등 있죠. 이
소나타 DM8은 거의 안 나가요, 얘네들은. 근데 그 외의 차들 지금 다 나가갖고 난리가 나죠. 노란색으로 황변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얘하고 더 뉴 그랜저 IG, 그랜저 IG들은 거의 빠꾸가 없어요. 근데 제네시스 뭐 G80, GV80 뭐 다 나가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에 불합격률이 많고요. 그리고 LED라고 그래도 LED가 이 밝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 광축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량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램프가 요즘 DRL 문제 때문에 돈들이 많이 깨져요. 그냥 뭐 소렌토 NQ4 같은 게 80 몇만 원이니까 160 잡고 기술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돈이 왕창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전구 따마들 들어가는 거 필라멘트 방식, 방향지시 등 전멸 속도가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가 나가면 앞에가 나가든 뭐 이 백미러께 나가든 뭐 뒤에 테일라이트가 나가든 하나가 나가면 속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전멸 속도 빨리 켜졌다 켜졌다 하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안 돼요. 불합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우습게 빠꾸 맞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남바등, 남바 플레이트 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남바등 때문에 빠꾸를 맞는 경우가 제일 빈번해요. 포토2나 몽고3 같은 경우는 아직도 꼬마 전구 필라멘트 방식 차들이 많아요. 그런 차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LED라고 해서 내 건 안 나가겠지. LED도 나갑니다. 반드시 남바등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불합격 맞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드문데 LED로 개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브레이크 등이나 뭐 이런 것들, 미등 같은 경우에. 근데 원래 돼 있는 걸 바꾸는 거는 큰 상관은 사실은 없어요. 구조 변경을 하면 되니까. 구조 변경 안 해도 되는 차들이 있어요, 제작사들 거는. 근데 웬만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 변경 미신고로 해갖고 인증 미비죠. LED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요즘에 인증 LED 헤드램프로 개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개조한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에 인증 딱지를 안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증 미비로 다 걸려요. 그래서 그런 구조 변경 미신고 그거 반드시 알고, 뭐 요즘 LED 인증으로 해서 모닝도 그렇고 뭐 포토2도 그렇고 몽고3도 그렇고 많이 바꾸시는 분들 많거든요.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바꾸셨는데 LED 그런 헤드램프로 개조를 했을 때 반드시 인증 스티커를 등록증에 붙여라. 요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합격 맞는 것 중에 지금 하체 들어왔잖아요. 조향 현가장치 불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타이로드예요. 제가 아연 코팅제를 지금 뿌려놓은 건데, 이 타이로드라는 게 유격이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요게 요 360도 돌아가는 베어링, 요거 때문에 많이 불합격을 또 맞아요. 그리고 이 로우암들, 부싱들 파손되고, 이 MDPS 불량인 애들, 핸들 유격이 과다해지겠죠. 소리가 난다거나. 요즘에 MDPS가 많잖아요. 그죠? 거의 뭐 요즘엔 차량들이 거의 90% 이상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또 정확히 아셔야 돼요. 타이어 휠 관련해 갖고는 지금 이 타이어도 보면은 여기 바깥쪽이 지금 많이 편마모가 되고 있어요. 여기가. 그죠? 요 부분이. 그래서 요런 경우에 타이어 마모 한 개 이하는 아니에요, 이 차는. 근데 요게 이제 편마모가 되거나 그러면은 얼라이먼트라는 게 이제 많이 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 규격이 불일치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휠이 여기서 이 휀다를 받다 나오는 거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거의 일자에 가까운데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동차 제작사 순정품이니까. 그래서 요런 거는 빠꾸를 안 맞는데 마이너스 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옵셋이 마이너스예요. 바깥으로 나온 이쯤에 림이 있는 거죠. 이 림이 이쯤에 있는 애들, 그런 거를 개조해서 장착하고 다니시게 되면은 규격 불일치로 해갖고 또 불합격을 맞아요. 이거는 지금 편마모 그냥 약과로 보는데 편마모가 심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또 불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휠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차체, 이 외측에서 돌출이 되는 거는 100% 빠꾸다. 차체 안전장치라는 게 또 문제가 많아요. 특히 이제 화물차들이 그런데 하부 프레임이 부식이 된 차들, 행선을 싣고 다니는 수산물 차들이죠. 그 차들이 부식이 굉장히 심해요. 언더코팅을 해도 안 돼요. 그 정도로 그 바닷물이 염분이 강한 거예요. 그런 자동차들, 부식이 심한 자동차들, 그것도 또 불합격. 그리고 이 범퍼하고 휀다, 덜렁거리는 애들 있거나 이렇게 휀다하고 범퍼 만나는 선이 이탈이 돼 있는 거, 심하게 이탈이 돼 있는 차들, 그런 차들도 고정 불량으로 해서 이제 불합격 맞고, 이 안전벨트가 작동이 불량인 차들이 있어요. 요런 차들도 또 불합격에 해당이 됩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여러 가지 수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비소 할 때 단골들 거를 검사를 제가 대행으로 갔다 온 적도 있고 대행을 시킨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빠꾸 맞는 게 종류가 너무너무 많다. 정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겪는 게 앞유리 파손이에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 앞차에서 날라오는 돌 같은 거, 돌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톤치에 빵 맞아갖고 소 눈알 마냥 이만하게 되는 유리들도 있고, 이렇게 금이 쭉 가는 유리들도 있어요.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모르고서 종합검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100% 빠꾸를 맞아요. 그래서 유리를 교체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복원이 거의 불가한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그 자동차 얘네들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그걸 차대번호라고 그래요. 그게 식별이 불가하면 검사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손 처리되거나 뭐 프레임이 잘렸거나 막 이런 차들이겠죠. 근데 요즘 차들은 엔진룸에 없고 이 운전석 비필라 있는데 요게 차대 번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요렇게 요 플라스틱 캡을 요렇게 벗겨 보시면 소나타 DM8은 요 부분에 있어요. 글자가 요렇게 쭉 써 있죠. 여기 요게 차대 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렇게 조수석 앞에 시트 요 플라스틱 얘를 이렇게 벗기시면 요게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인식이 불가하다 그러면 검사가 불합격입니다. 아시겠죠? 불합격 사유 중에 자동차 정비소를 들려서 점검을 받으면 불합격이 안 맞을 텐데 그냥 쑥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머플러거든요. 이 머플러 제가 맨날 녹제거하라고 그랬죠. 이 머플러들이 터진 차들이 있어요. 엔드 머플러라고 그러는데 듀얼이잖아요. 좌우에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모가지 있는 데가 똑 부러지는 거예요. 이 센터 파이프가. 그런 차들이나 불법 마우라, 이 차체 리어 반바 바깥으로 머플러 팁이 나오는 거죠. 그 미인증된 거, 그런 것들 또 다 불합격이에요. 그리고 젊은 분들 브레이크를 튜닝하는 건 좋은데 미인증된 거를 브레이크를 막 튜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스크 브레이크를 인치를 키우고 캘리퍼도 키우고 뭐 다 좋아, 타공도 좋고, 그런데 미인증된 거, 그런 것들은 구조 변경 미신고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불합격.
그리고 흑백이 튜닝하는 거 있죠. 개조. 뭐 차 잘 나가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도 또 불합격 사유가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건데 그것까지 보는 검사장은 거의 드문데 가끔가다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워시액 분사가 불량이고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면 랭케이지가 나갔든가 와이퍼 모터가 나갔든가 그랬겠죠. 스캐너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검사장에서 검사원들이. 근데 계기판에 경고등 같은 거를 다 키 온을 하고 시동을 걸기 전에 확인 차량들, 그리고 여러분들 엔진오일 그 누유 굉장히 그 많이 신경들 쓰시죠? 그 엔진오일 누유되는 분들, 특히 연료, 브레이크 호스 이런데, 그런데 누유되는 차들. 그리고 너무 쉬운 건데 잘 불합격 맞는 게 뭐냐면 이 배터리를 고정이 안 되고 불량인 차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불합격이에요. 배터리는 자동차 전기장치인데 안전에 관련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하실 때 검사원들이 그거는 주의 깊게 많이 봐요. 검사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디젤 같은 경우는 매연이잖아요. 매연. 아까 제가 매연 얘기했잖아요. SC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요. ASH 제 걔한테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검사 전에 고속도로를 좀 최하 1시간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검사 날 고속도로 뛰려는 게 아니라 미리 갔다 와야겠죠. 붕붕붕붕붕붕 악셀레이터로 우리가 훅가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빼주라고, 진짜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고등이나 이런 고장 코드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 가서 해야겠어요? 카센터 가야 돼. 내가 다니는데. 그 오일 가르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고 아까 넘버등 때문에 많이 불합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넘버등 유관 확인 반드시 하세요. 미등들 다 들어오는지. 특히 트럭 확인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꼭 확인하시라고요. 예전에 YF 소나타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등이 좌우에 하나씩 들어오고 하이 마운티드 스톱 램프 있고 밑에 미등이라는 번데기 등들이 들어가요. 근데 번데기 등이 잘 나가. 그거 다 확인하시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불합격 맞지 마시고. DPF 달린 디젤 차량들은 강제 재생이라도 하시고서 검사를 받으세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엔진오일 냉각수 양이 있는지, 누유가 되는지, 누수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검사장 가면 그래도 이게 뭐 대학교 시험, 뭐 취직 시험도 아닌데 불안해. 이게 떨어질까봐.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연료 첨가제 꼭 하나 넣고 들어가세요. 미리 오일 갈고 연료 첨가제 하나 띡 넣고 이러고 들어가면 거의 뭐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검사를, 정비사들도 본인 차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차니까 그냥 쑥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귀찮아도 검사 때는 다 확인해보고 들어가요. 시쳇말로 쪽팔리잖아.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인데 빠꾸 맞으면. 그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40년 넘게 정비를 하면서 겪은 문제점들을 일일이 예전에 노트에 적어놨던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 자동차 관련 법규가 많이 개정이 된 게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화 문제에서 DRL, 황변 현상이 있는 차량들은 100% 불합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추워요. 입에서 계속 입김 나오고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은데 제일 추운 날 또 촬영을 왔어요. 이 추울 때는 이 도로가 살짝 얼어요. 특히 전에 눈이 왔었으면은 과속 운전하지 마시고 속도 좀 줄이시고 터널 나온 다음에 바로 그 앞에 있는 도로들은 얼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겨울철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서행 안전 운전하십시오. 그게 제일 장땡이에요. 운전에는 자랑을 하지 마세요.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운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내 가족과 내 지인과 내 자신의 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의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신년 초에는 올해는 뭐를 해봐야지 그랬다가 항상 작심삼일이에요. 올해도 많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아주 미량의 소량의 요만한 거라도 좀 본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한번 좀 성취해보는 그런 기쁨도 한번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동분서주하듯이 작년에 또 사러 왔고 올해도 또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또 다른 면에서 이제 또 지상카센터가 조금 변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중고차 또 찾아드리고 자동차 관련 정비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 감사합니다.